자,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시황 하나 잘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시황 하나만 잘 보면 여러분들 계좌 수익률은 오히려 시뻘겋게 불기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굉장한 패닉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장세였는데요. 시황 제대로 읽었다면 오히려 기회로 설정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냅이라는 업체죠. 스냅의 주가가 시간 내에서 급락을 해버렸어요. 스냅 채세 모기업. 미국장이 굉장히 강하게 잘 끝났다. 와, 나스닥도 뭐 2% 가까운 탄력적인 강세를 나타내줬구나. 이런 흐름 속에서 시간 내의 흐름에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스냅이라는 업체가 조정을 받게 됨으로써 어떻게 돼요?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가 7% 밀려버리는 그런 흐름, 트위터도 뭐 4% 밀려버리는 그런 흐름. 이 부분이 오롯이 고스란히 국내 증시의 IT 업체들에 집중이 돼버렸죠. 개장 초만 해도 뭐 삼성전자나 이런 부분들, 하이닉스 또 나머지 뭐 반도체 관련주 소부장 업체들 그 밖의 종목군들 긍정적인 흐름이 그래도 모색이 됐었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밀려 떨어지는데 니케이 지수가 국내 증시보다 오히려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케이 지수는 1% 미만으로 1% 전후 수준으로 잘 방어가 돼서 마감이 됐고요. 국내 증시만 유독 조정폭이 좀 더 확대가 됐죠. 지금 기준에 어제 똑같은 얘기 해드렸어요. 어제 똑같은 말씀 드렸는데 지금 현재 위치에 이러한 기업 실적의 둔화를 미국 쪽의 금리 인상 또 글로벌 시장의 금리 인상 각국의 중앙은행에서의 금리 인상 이런 부분으로 연동시키지 말자라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지표는 크게 어렵지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위치에서 1%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1.5%의 그 수준의 금리가 대바닥 금리인 거지. 그것이 정점의 금리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5월 9일 또 5월 19일 또 5월 21일 이런 시점에서 계속해서 금리에 대한 문제 또 환율에 대한 문제 또 상품 또 채권 시대스 프리미엄까지 오늘도 짧게 설명을 드립니다. 빅스텝 17번 올렸어요. 금리를 단 한 번도 안 쉬고 17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올렸습니다. 빅스텝에 대한 내용 여전히 1%의 금리이고요. 추가적인 금리를 인상한다 해도 여전히 2.5% 미만의 금리입니다. 빠르게 금리를 인상한다고 했을 때 그 충격 범위는 대략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포함해서 3개월 수준 정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3, 4, 5 조금 길게 잡으면 6월 달까지 근데 6월 달까지는 무리수죠. 5월 말까지면 조정은 다 마무리될 것으로.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성장주들의 흐름이 금리 인상 시기에 강화된 흐름을 연출했었다. 물론 지금 나스닥의 조정폭이 너무 가파르게 나오고는 있지만 그럼 과도하다라는 표현의 기준에서 좀 놓고 보셔야죠. 그러니까 기업 실적에 대한 문제란 말이죠. 그 기업 실적 다시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 국채 금리 그리고 달러 인덱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국채 금리도 10년 만기물이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폭락이 나와야 되고요. 달러 인덱스가 미국 쪽에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감이 있다면 폭락을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상품 가격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원화의 환율도 그렇고 이 흐름이 이런 비이성적인 흐름으로 연출이 되죠. 원화 가치의 훼손. 마찬가지입니다. 상품 가격의 폭락의 흐름,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의 흐름. 그게 연출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요.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시데스 프리미엄이 리먼 터졌을 때 699bp. 그러니까 7%의 금리를 줘야 우리나라의 5년 만기 외평채가 발행이 됐습니다. 지금 기준에 가파르게 올라와서 얼마? 48bp. 가파르게 올라와서 48bp. 결론적으로는요. 700bp의 비이성적인 흐름이나 혹은 200bp 수준의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시점의 흐름이나 그런 정도 수준의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제한적이다. 지금 이 흐름의 기준이 숨쉬기 곤란한 그런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건 뭡니까? S&P 500 지수. 다우 지수는 30개 종목에 대한 주가 평균 방식.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기술주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S&P 500 지수는 우리나라의 코스피 200 지수처럼 우량주들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거죠. 동그라미 딱 쳐드리는 공간이 뭐냐면 2015년, 이 줄이 2015년 12월입니다. 2015년 12월에 금리를 인상하던 시점. 그 시점의 기준이에요. 666포인트에서부터 그냥 쭉 올라와서 얼마까지요? 2200까지 올라온 상황에 이렇다 할 조정이 제한적으로 나오던 그런 시점에서 금리를 드디어 인상을 하니까 2013년도에 뭐예요? 테이퍼링을 단행하겠다.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시점. 2014년도에 실질 테이퍼링을 단행을 합니다. 그런데 랠리가 나오죠.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2015년의 흐름인데 여러 가지가 겹칩니다. 2015년도에는요.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둘만이 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 중국, 독일, 또 영국, 프랑스 7개 국가가 핵 협상을 합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거기에 그리스의 그렉시트가 발발되던 시점. 거기에 중국의 비이성적인 2013년도의 폭등 그리고 나서 IMF의 권고에 따른 시장의 붕괴. 하루에 뭐 7%, 8%씩 조정이 계속 나왔죠. 중국 증시가. 거기에 위안화의 평가 절하. 환율 조작국 지정이 될까? 아니죠. IMF가 역시 마찬가지로 SDR을 편입하기 위해서 중국의 기준. 또 뭐가 있습니까? 메리스의 기준이죠. 결론적으로 2015년도에 많은 악재가 있었는데 결론은요. 조정이 깊어진 게 아니라 이 시점의 기준에서 2015년 12월에 금리를 올리고 요 조정받은 요 구간의 조정률이 놀라지 마세요. 15%입니다. 고점 대비 조정률이 15%예요. 그럼 이번 조정에서 S&P 500 지수의 조정률은요. 요게 지금 뭐냐면 로그 차트, 퍼센테이지 차트거든요. 15%에 15%의 조정이 요 자락까지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확산이 돼서 19%의 조정이거든요. 그럼 그 19%의 조정 기준은 잘 생각해 보세요. 666에서 2200까지 올라왔는데 그때 조정받고 다시금 올라가서 얼마까지 갑니까? 4600까지 갑니다. 얼마에서부터? 666에서 4600까지 올라오고 나서의 조정폭이 이 당시에 15% 대비해서 조금 더 크다. 물론 더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장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해석을 안 합니다. 소수 의견은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그런 공포감을 불러일으키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지 않다. 각국의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이 어떻게든 경기를 살려내기 위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는 과정에 빅스텝을 밟을 뿐이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표가 둔화되어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린 지표가 멀쩡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결론적으로 시장이 빠지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자본시장에 꼬신 주식시장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뭐 하려고 오신 거예요? 재테크 하시려고 들어오신 거죠. 그러면 시장의 경기가 둔화돼서 진짜 시장이 붕괴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전량 매도하고 쉬시는 게 옳습니다. 근데 지금 윤정두의 주알투를 보시는 건 뭐죠? 쉬시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돌파구를 찾아보겠다는 거잖아요. 또 채널 돌려서 다른 방송 보시는 이유도. 근데 채널 돌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공포심리를 불러들여서 이때에도 공포심리를 만들어내서 결론은 대형주 팔고 우량주 팔아서 말 같지도 않은 종목들을 사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윤정두가 위메이드 맥스에 대한 교육을 한 번 더 해드립니다. 어제 그랜벨의 매매 법칙으로 설명을 드리고 나서 오늘 추가 급등 폭등 나왔죠.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상한가 종목이 튀어나왔죠.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주력주의 기준을 포트를 채워놓고 오늘 같은 날 그래도 KB금융, 한국전력에서 내 계좌의 손실률이 일정 범위 방어가 되고 그래야만 시가총액 1조 미만 또 시가총액 2천억짜리 종목에서의 상한가 그 수익을 요만큼 잡아가는 거예요. 계좌 수익에는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겠지만 이해되세요? 대형주 주력주를 팔아서 그런 변동성 종목을 매매할 것 같으면 그래서 그 명분을 시장 하락하는 것에서 찾을 것 같으면 주식을 일단 쉬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윤정두 이야기처럼 시장 방향성이 윗방향일 것이다.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 잡아낼 수 있다. 그 부분이라고 한다면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내 주력 포트 종목 제대로 된 종목을 딱 잡아 넣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들어도 아는 업체. 그 업체들의 기준에서 지금 이 경기 상황에서
실적을 내줄 수 있는 업체, 그것을 메이저들, 외국인 기관이 인정을 해서 그 수급 범위가 완성을 잡아줄 때, 주가의 완성을 잡아줄 때, 그럴 때 시세는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죠. 지금 QR코드 찍고 들어오세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 생겼으면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세요. 그대로. 결론적으로 스냅의 주가 시간에서 조정받은 것으로 인해서 아시아 증시의 조정인데 니케이는 제한적이었다. 국내 증시가 유독 조정이 깊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 기준에 유럽 증시는요. 낙폭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 돌려버려요. 돌려서 지금 약보합권이라는 거죠. 미국의 조정은요. 넷플릭스의 4월 20일 39.04%의 조정에서부터 스타트가 됩니다. 그때는 나스닥 지수가 제한적으로 밀렸지만 그 다음엔 뭐예요? 테슬라. 정확히 기억하세요. 4월 26일입니다. 이날 이후에 27일 날 우리나라에서는요. LG화학이 45만 원 수준까지 밀려버리고 깨져 내려가고 46만 원대 깨지고 에코프로 BM이 45만 원, 44만 원. 그 흐름이 어떻게 됐어요? LG화학이 지금 55만 원 찍어주죠. 화요일 날 이 어려운 장에서도 20%의 수준, 시가총액 8위짜리에서 20% 수준의 수익 범위를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 이 장을 견디는 겁니다. 어떻게? 테슬라의 조정이 전기차의 문제가 아닌 트위터의 인수에 대해서 조정이라고 한다면 그때 나스닥이 4% 밀리더라도 유럽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조정이. 오히려 강세를 띠는 부분도 있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최상위의 아마존의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의 마이너스 14%, 나스닥의 흐름이 4%대 폭락. 근데 유럽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제한적이었다니까요. 조정폭, 눌림폭이. 오히려 그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실적이 어떻게 될까? 성장성은 나타나 줄까? 인터넷 상거래 업체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계속 추가 조정이 나올 때에도 성장성은 인정. 월마트의 이러한 개인 소비 지출이 줄어들었다라고 해석하는 이러한 조정폭, 그것 때문에 연동되어 있는 나스닥의 조정폭, 이러한 흐름도 일단은 2, 3개월 지나고 나면은 안정화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치의 기준. 그렇기 때문에 윤정두가 억지를 쓰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시는 것만 믿으란 말이에요. 모든 지표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지표는 나와 있는 게 없다. 다우지수나 S&P 500 지수나 나스닥 지수가 계속 저점을 밀고 내려갈 때 유럽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제한적인 조정이었다. 저점을 지금 막 깨고 내려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 왜 이런 흐름이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에? 작년 12월 24일 종가 기준에 3,012포인트, 그러니까 3,000포인트 위쪽에 있었던 기준을 잡아드린 겁니다. 그때 미국장의 상승률과 유럽, 일본, 우리나라의 상승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예? 변동폭은 여기가 무지하게 막 하루에 막 4%씩 나스닥이 빠지니까 어마어마하게 빠진 것 같지만 그 앞전에 그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등락률에 있어서의 확장인 것이지 실질적인 범위에 있어서는 유럽, 일본, 우리나라가 더 크게 무너질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미국도 지금의 흐름은 과도한 범위에서의 흐름이다. 우리나라의 하방정성 보세요. 조금 전에 유럽, 일본 상당히 강하게 오히려 반등이죠. 우리나라 1월 저점 깨지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폭락입니까? 하방을 잡고 있죠.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해서 오십시오. 좀 뭐 다시 이제 정 의원님들 그 설정 범위 잡아드릴 텐데 오늘 IT에서는 이제 뭐 하이닉스하고 DB하이텍에 문자가 나갔고 그 다음에 LG화학이 조금 더 눌려버렸어요. 아쉽게. 그 다음에 기아 그리고 KB금융 반등 잘 주고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 또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탄력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모리퍼시픽 뭐 추가 편입 잘 한 것 같고 결론적으로 주력 종목에서 그나마 조금 편안함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지금 시장 상황에 지금 공포감 아니에요? 옆에 밖에만 나가면 다 때려 팔으라고 그러지 않아요? 밖에만 나가면 이게 난리 났다고 그러지 않아요? 밖에만 나가면 빅스텝 어쩌고 저쩌고 그래놓고 밖에만 나가면 그 빅스텝 관련돼서 금리 급격한 인상을 시키고 있으니 그거 관련돼서 말 같지도 않은 종목군들 또 사라 그러잖아요. 근데 실적은요 어디서 다 나와요? 아이트에서 다 나오죠. 미국장의 조정이 뭐 문제가 있어서 조정 나왔나? 어제 나스닥의 폭락도 뭐 때문에 폭락이에요?
리비안에 대한 포드의 지분 매각, 또 그에 연동된 테슬라의 폭락. 그러다 보니까 연쇄적인 반응. 유럽은요, 폭등. 유럽은 급등. 제발 좀 시장 상황 제대로 보고 대처하자. 응? 그리고 연장하셔야 될 분들 미리미리 연장하시고, 가격 월요일날 올립니다. 왜 올리냐면은 지금 우리가 서울경제TV, 이데일리 TV, 팍스뉴 TV 나가죠. 그다음에 내일 미팅이 하나 잡혀요. 경제TV 한 군데를 더 나가요. 그리고 지상파를 하나 나갑니다. OBS 경인방송을 나갑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윤정두가 방송 시간을 확 줄여놨는데 23일부터 23일부터는 어떻게 돼요? 하루에 데일리 2시간 이상을 하고, 하루에 데일리 2시간 이상 3시간 정도를 해요. 데일리를. 경인방송 윤정두가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30분짜리. 그다음 팍승려 TV 아침 7시 8시 방송 윤정두가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데일리 방송 일부. 그다음 서경 주말 종목 상담 프로. 그다음에 내일 미팅하는 프로 1시간 이상을 윤정두가 해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윤정두 이제 죽었어. 큰일 났어. 하루에 3시간 이상 방송을 하면은 하루에 DB가 몇 분씩 들어올까? 한 200~300분씩 들어오겠죠. 미어 터지겠죠. 이제 또 시장은 바닥이고 윤정두가 볼 때는 이제부터 본격 랠리고, 이 여기가 바닥이에요. 이제는 지수 조금 흔들려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주력주에서 이제 제대로 그 수익 뽑아내야 될 위치란 말이지. 같이 가셔야죠. 요거 이벤트 5명에 이제 마무리 짓고 예전처럼 정상화합니다. 1개월로 바꿀 거예요. 이걸 할 이유가 없지. 2+1으로 이제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23일 이전까지 뭐 유지, 아니 이번 주에 싹 정리. 연장하실 분들도 가격 인하해 주지 않을까, 그거 없어요. 그리고 문자반까지 VIP의 문자 카톡 요 부분까지 전부 가격을 인상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낮춰드린 거죠, 사실은. 응? 낮춰드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해드립니다. 변동성 종목 교육 잘 받으시고 대처하시고 주력주 위주에서 설정 범위 꼭 가져가십시오.